유류비가 또 확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뭐 풀부킹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 30불 근처 갔다가 수익이 유류비 부담 때문에 수익이 또 별로 못 나올 거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여행 수요나 이런 거 자체는 네. 매출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는데 지금 비용단에서 문제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게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카니발 크루즈 저기 investing.com으로 주가 한번 띄워볼래? 예, 체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6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뭐 보합권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네. 22의 그 긴축 움직임과 더불어서 네. 아무래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심해지면서 네. 요즘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 1시간 남겨놓고 확 빠져요? 예, 계속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심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좀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또 공부해봤던 미국의 신용투자 규모가 예. 그때 여전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 되는 예, 거죠. 800조, 900조 이렇게 되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여전히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아서 이런 지금 조정 양상 국면에서는 되게 후달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또 FMC 회의에서 예. 어떤 수준의 코멘트가 나올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막 시장이 발발 떠는. 예. 그래서 우리 6월 시장 뭐 전략 전망과 전략에도 FMC 전까지는 좀 시장이 떠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S&P 500이 4017.82로 예. 4000포인트에 간들간들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뭐 이래 시장 빠지니까 또 다우 3만 무너진다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제는 보니까 그 여전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유가는 살짝 빠지긴 했어도 그 10년물이 여전히 이제 3.04%, 3%대에 있고 CPI 공포 등등 해서 조금 이 자유소비재 쪽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어제는 뭐 그동안 버텼던 에너지마저도 한 2% 이상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그냥 셀 모드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일단은 오늘 나오는 CPI를 좀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그런 심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루즈 쪽도 급락이 나왔어요. 보니까 예. 그동안도 되게 많이 빠졌는데 예. 여기서 뭐 또 더 빠질 게 있나 싶은데 또 빠져가지고 예. 보니까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게 제 기억으로 코로나 때 거의 뭐 8불 7불 갔다가 한 3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 종가로 11.73까지 예. 빠졌어요. 예. 뭐 아무래도 고정비 부담이 큰데 그 고정비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죠. 예. 유류비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류비가 또 많이 들어갈 건데 유류비가 또 확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뭐 풀부킹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 30불 근처 갔다가 수익이 유류비 부담 때문에 수익이 또 별로 못 나올 거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불확실한 좀 그 유류비나 뭐 비용 문제 때문에 추정 자체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매크로 부담까지 겹치니까 그런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연 이틀 급락에서 좀 봤고요. 그리고 어제는 모건 스탠리에서 크루즈 관련해서 3사가 다 S&P 500에 편입이 돼 있는데 그 3사에 대해서 전부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주가가 빠지니까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일단 보시면은 뭐 원문이 없어가지고 그냥 블룸버그 뉴스로만 참고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제이미 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사에 대해서 투자 등급은 유지하고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그 근거가 그냥 간단하게 몇 줄로 나와 있는데 매크로 변수 불확실성, 금융 비용 증가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삼아서 2023년까지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라고 코멘트를 간단히 했고요. 그 이외에 디테일한 추정이나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실적이 얼마나 나빠지고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밑에 블룸버그를 참고를 했고요. 또 컴퍼니 글로벌을 참고해서 이익 추정치하고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그 도표로 가져왔고요. 일단은 카니발하고 로열 캐리비안 그리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3사가 있는데 카니발은 투자 등급을 언더웨이스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17불에서 13불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73불인데 목표가보다도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로얄 캐리비안은 이것도 투자 등급은 언더웨이스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59불에서 54불, 지금 49불로 목표가보다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역시 투자 등급은 이퀄레이스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18불에서 14불로 하향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 14불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CCL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경우 6월 27일 날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분기 실적 관련해서 컨센서스는 지금 매출은 2.78빌리언 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EPS는 마이너스 1.14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 동기의 매출은 50밀리언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증가율을 따지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절대 수치로 표기를 했는데 50밀리언에서 올해 5월 말로 끝나는 분기에는 2.78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EPS는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1.86달러였습니다. 거기서 그 이번에 발표하는 분기는 마이너스 1.14로 호전되는 모습은 보이곤 있고요. 밑에 그 주가하고 이익 추정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목표가는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는 그대로 놔뒀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익 추정치는 지금 주가하고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월 27일 날 나오는 카니발의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그 반등을 모색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가 5천만 불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27억 불. 27억 8천만 불 예. 해가지고 보니까 50배가 증가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배가 증가하는데 보통 2배가 증가해도 엄청난 건데 재작년 11월인가부터 2차 팬데믹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Q까지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크루즈 전혀 뭐 운항 못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50배가 증가하고 적자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면 좀 이제 흑자 전환 딱 해주면 좋은데 예. 여전히 이제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그 이전에 두 분기를 관찰해 보면은 거의 흑자 BEP 수준까지 EPS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유가 부담이나 금융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낮게 잡혀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네요. 예. 여기 CCL 주가미 포드 12개월 포드 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EPS가 거의 보합까지 갔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을 딱 해줘야 되는데 예. 다시 이제 적자가 나버리고 로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흑자 전환을 살짝 했다가 다시 적자 전환이네요. 예. 이게 다 뭐 유가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가 그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유가에서 차지하는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용 부분에서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반전 포인트는 일단 실적에서 얘네들이 비용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네. 또는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유류비 부담이 줄어드는 그 시점에 반등을 세게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여행 수요나 이런 거 자체는 네. 매출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는데 지금 비용단에서 문제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게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카니발 크루즈 저기 인베스팅닷컴으로 주가 한번 띄워볼래요? 그 유류비 부담이 컸었던 때가 이제 2009년, 10년, 11년 그때 당시에 유가가 이제 110불대에서 막 놀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실업률이 아직까지도 미국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여전히 한 8%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가도 높았고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서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가 회복을 금융위기 당시 이후에도 포스트 금융위기 리만 사태 이후에도 이런 주식이 제일 늦게 또 회복하더라고요. 돈을 풀다 보니까 그 유동성 장세로 그때도 주가가 올라왔다가 애플, 아마존 같은 주식은 훌러덩 이제 올라가는 반면에 카니발 크루즈 한번 보세요. 주봉 차트나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2008년부터 좀 보이겠죠. 이렇게 크게 보면 돼.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회복을 잘 못하더라고. 못하다가 이때 2011년도에 유가가 여전히 막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저렇게 또 힘없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네, 저렇게 힘없이 이제 금융위기 전에 한 60불 하던 주가가 20불 밑으로 깨졌다가 그러고 나서 40불 언저리 45불까지 가다가 다시 이제 빠져요 보니까. 근데 빠지는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2014년부터 2018년 초까지 보면 이제 74불까지 뭐 올라가잖아요. 근데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무너졌거든요. 유가가 무너졌고 2013년부터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한 실업률이 한 6% 미만까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회복은 하는데 여전히 유가 부담이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근데 유가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상무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의 관건은 실업률은 뭐 예. 워낙 좋은 상황이고 그죠? 예. 주가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유가가 빠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게다가 그 수급 이슈도 어느 정도 그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P 500에 모두 편입된 회사입니다. 네. 근데 S&P 500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전체 시총의 한 80%를 설명하는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5트릴리언 달러 정도 시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인덱스 펀드하고 벤치마크로 하는 펀드들 규모가 상당합니다. 일단 지금 그 표만 보시면요. 지금 이게 S&P 500 S&P 글로벌에서 문서에서 따온 그 표인데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최소 시가총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히스토리컬하게 그 시총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변경된 시총 기준이 14.6 빌리언 달러 이상이어야만 S&P 500의 편입 요건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종목들이 S&P 500에 편입되려면 기존의 종목들이 편출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기존의 종목들이 14.6 빌리언 달러 미만일 때는 그 종목들이 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S&P 500 중에서 이 기준 그 14.6 빌리언 이 모든 종목들이 뭐 일거에 뭐 빠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14.6 빌리언 시총에 미달하는 게 한 70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70개나 됩니다. 그래서 10빌리언짜리도 요즘 주가 빠지면서 많이 생겨났고요. 네. 일단 그 어느 어디션이 있을 때는 그 밑에서부터 경험적으로 편출이 됐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는 S&P 500 내에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지금 수급적 부담이 그런 요인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S&P 500을 직접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5.4조 달러이고요. 벤치마크로 하는 펀드도 한 8조 달러로 알려져서 영향력이 상당한데 여기서 편입되고 편출되고 하는 그 시점에 작은 종목들이 편출될 때 수급 변동성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매분기 편입 편출하는 리밸런싱이 있고 또 질선정위원회에서 편입을 할 때 약간의 자의적인 판단도 물론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자격이 되었는데도 실제로 한 분기가 편입이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총 기준에 따라서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총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편출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 S&P 500에서 제일 밑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에 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기관들이나 뭐 S&P 500을 추종하는 운용사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펀드를 운용을 할 때 반영을 하지 않을까, 대응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겠네요. 우리도 뭐 코스피 200에 편출입될 걸 미리 예상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움직이니까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는 또 최상무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일단 14빌리언 이하인 종목이 70개가 있고 카니발이 지금 13.2빌리언이고 로얄 크루즈도 12.59빌리언인데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5.77빌리언이니까 예. 만약에 탈락이 된다면 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S&P 500에서 빠질 수도 있겠네요. 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예. 70 종목이나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이제 70 종목이나 그 14빌리언을 밑도니까 이 70개가 뭐 다 탈락하지는 않을 예,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편입될 종목들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편출을 하고 편입될 종목들을 끼워 넣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전에도 보면은 가장 좀 시총 작은 것들부터 빼내고 테슬라 넣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P 500 추종하는 자금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경 정도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S&P 500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이 S&P 500의 편출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테슬라가 그때 2020년 9월 달인가 편입되고 나서도 예. 한 몇 달 동안 되게 강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모더나도 그랬고요. 예. 모더나도 그랬었네요. 크루즈업계에 대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하향 뉴스를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또 수급 이슈까지 S&P 500 지수 편입 편출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